자, 하는 거 중단하시고요. 실력 따지기부터 같이 좀 해봅시다. 해야 돼요. 이따가 뒷시간에도 풀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몇 개 골라서 해줄 거고. 오늘 아마 반 이상 풀 거야, 수업 시간대로. 숙제는 요번 주는 일품이에요. 읽다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거는. 자, 요번 숙제가 양보다 질이었죠. 11문제였나? 11문제였나? 숙제 해올 때 항상 채점을 미리 하시고 틀린 문제는 다시 고쳐오는 것까지 숙제인 거 알고 있죠, 여러분? 그냥 채점 해보고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항상 선생님의 마음은 딱 풀어줄 생각으로 와요. 실력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안 풀어줘도 되는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희망사항은 14번은 풀었을 거라고 믿는데 14번 못 풀었니? 혹시 틀린 사람? 못 고친 사람 흔들어 볼까? 쪽팔리 하지 말고 흔들어봐. 모르겠어. 14번 종엽이 못했어요? 14번 못했어요? 자, 14번 풀었어? 그래? 연타기는 풀었나? 14번 못 풀었어요. 자, 그러면은 20번? 10번 괜찮아. 못 푼 사람 20번. 그래, 그냥 다 할게. 자, 해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하여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고, 자, AP를 M 대 N이다. AB가 아니다.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점 Q의 위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모르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요 조건이 좀 있고요. A점하고 B점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모르지. 그럼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르니까 미지수를 좀 써야죠. 자, x1, y1이라고 놓고 B점을 x2, y2라고 넣어. 근데 우리가 이거 어차피 지금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우리가 내분점을 수직선상에서 하는 거를 이제 x축, y축으로 확장해가지고 좌표 평면상에 있는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어떻게 계산했어? x 좌표끼리 따로 계산하고 y 좌표끼리 따로 계산을 했단 말이지. 기억나니? 근데 계산하는 과정이 좌표만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따로 했다는 것만 차이점이 있었지 계산 방식은 똑같았잖아. 그래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미지수는 넣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어차피 Q의 구체적인 좌표를 구하여라가 아니죠. Q의 위치만 물어봤지. 근데 보기를 보니까 외분점인가 봐. 몇 대면 외분점인지는 몰라. 근데 내 생각은 굳이 X좌표, Y좌표를 다 하지 말고 X좌표만 해보자. 왜? Y좌표도 계산 과정이 똑같을 거거든. 알겠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계산 과정이 똑같을 거라는 걸 미리 알거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으니까 시작은 이렇게 했으나 나는 그냥 X좌표만 갖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 Y는 안 하겠다고요. 자, 그러면 P점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P점은 뭐라고 했어요? 자, 선분 AP를 M 대 N 외분이래. AB죠. M 대 N 내분이구나. 자, 그럼 이건 그냥 공식이죠. P점에 뭐만 하겠다? X좌표만 하겠다고. X좌표.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자, A에서 B 방향이니까 그냥 공식이죠. M X2 더하기 N X1 이게 그냥 공식이지. 자, Y좌표는 생략. 자,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M 대 N인데 AP를 M 대 N. 자, 그럼 공식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냐? 좀 길어 근데 살짝. Q점이 외분이니까 M-N이지. 야, 출발점이 A고 도착점이 P예요. 그럼 크로스해서 곱하는 거잖아. 그럼 M하고 누구랑 곱해? P점에 X좌표랑 곱해야 되죠. 그래서 M 곱하기 P점의 X좌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마이너스 N 곱하기 누구랑 곱해?
A점에 X좌표인 X1하고 곱해야겠지. 맞니? 크로스해서 곱하는 거야. N 곱하기 X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생략하겠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그냥 모양이 나와요. 잘 봐봐. 자, 여기다 쓸게. 요거 정리한 거, 자, 분모만 쓸게요, 일단. 요거 계산하면은, 분모에 있는 식만, m 더하기 n분의 m을 전개해. 그러면, m 제곱 x2 더하기 n 곱하기 m x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n x1이잖아. 근데 얘 두 개를 통분해봐. 통분. 자, 통분해볼게. 그럼 쭉 연결했어. 마이너스에 뭘 곱하면 돼요? 분자 분모에 m 더하기 n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m 더하기 n 분배 법칙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n m x1에다가 마이너스 n 제곱 x1 이렇게 되지. 계산을 그냥 했어. 암산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우리 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분자만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m 더하기 n분의, 자, m-n분의 이게 지금 분자잖아요. 그러면 m 더하기 n분의 약분되는 게 이렇게 날아가죠? 그럼 남는 게 요거 빼기 요거만 남는단 말이에요. 자, 됐나요? 그럼 번분수지? 그럼 정리해봐. 번분수 할 줄 알잖아. 얘랑 얘 곱한 게 어디로 가? 분모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m 더하기 n 곱하기 m-n이니까 합차 공식 된다. 그래서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이렇게 되죠. 좀 재미없는 계산 문제야 이건 사실. 되게 고퀄리티의 문제는 아니야. 자, 그러면 남는 게 m 제곱 x2 마이너스 n 제곱 x1 이렇게 남죠. 자, 얘들아, 외분점 공식은 우리 안다. 외분점 공식 이거였다. m-n분의 n x2 마이너스 n x1 이거였거든. 그럼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 외분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그럼 모양을 봐봐. 세모 m 값 여기 있고 세모 n 값 밑에 있어. 이거랑 모양이 어때요? 똑같다는 거 알겠냐? 왜? m 제곱이 위에 있고 n 제곱이 위에 있어. 가운데가 빼기고자. 그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x1에서 출발해서 x2 방향으로 몇 대면? m제곱 대 n제곱인데 가운데가 빼기니까 외분하는 거지. 공식의 구조가 똑같지. 여기 그냥 제곱만 붙은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x1에서 x2 방향이니까 내가 지금 y좌표 안 했잖아요. 자, 그럼 y좌표도 과정이 똑같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그럼 y도 똑같은 과정으로 요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x1에 해당하는 건 누구셔? a의 x좌표잖아. 그럼 출발점이 누구야? a. 도착점이 누구야? x2에 해당하는 b점이 되지. 따라서 선분 AB를 몇 대면? 얘 대 얘로 가운데가 빼기니까 외분하는 거지.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됐죠? 할 수 있지 우리 이거 계산하면. 자, 그래서 4번이 답이죠. 4번. 자, 최소값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식을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겠다. 자, 이거 내가 몇 번씩 사실은 했던 건데 D1 공식에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했단 말이죠. 자, 뭐였냐? x2-x1의 제곱, 자, y2-y1의 제곱,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죠. 줄여서 D1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자, 공식이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x2, y2라는 점과 x1, y1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럼 이 모양을 여기다가 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모양인데, 자, 얘를 굳이 분석을 하면은 주어진 식이 첫 번째 루트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냐? a-0의 제곱
b-0의 제곱이라고 해석해도 문제 없지? 똑같은 식이지?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a, b라는 점과 0,0 사이에 뭐야? 거리.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말로만 했다. 뒤에 거는 그냥 모양 그대로 나오지. 한 번 더 쓰지 뭐. 자, a, b는 똑같죠? 자, a, b라는 점과 4,2라는 점이 아니라 자, 여기 플러스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D1 공식은 가운데가 분명히 마이너스 구조였단 말이지. 그러면 얘를 플러스 2였으면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야 되겠죠? 따라서 4,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다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됐나? 자, 그럼 다시 0,0은 원점이잖아. 원점으로부터 a, b 사이의 거리. 얘는 a, b랑 4,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 자, 그럼 좌표표면에다가 가볍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 녹색 점 원점이고 빨간색 점은 아직 몰라. 파란색 점은 4, 마이너스 2야. 4, 마이너스 2뭐 대충 그려. 그리고 a, b 빨간 점 어디인지 몰라. 대충 그려. 첫 번째 루트가 뭐라고요? 얘랑 얘 사이의 거리. 두 번째 루트는 뭐라고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사이의 거리. 그럼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이면 어떻게 해야 돼? 4대고 이으면 되잖아.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원점으로부터 4,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 거지, 이 문제. 알겠어요?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나중에 내신 문제로 참 잘 나와요. 자, 그럼 암산도 되죠? 4, 2니까 이거 피타고라스의 수해도 되잖아. 아, 수가 아니구나. 얼마냐? 루트 20이냐? 그치? 그래서 최소값은 루트 20이니까 2루트 5가 답이죠. 됐지? 자, 15번이 좀 어려워요. 이건 풀이를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같이 해보자, 천천히. 맞은 사람! 한 명도 없냐? 아, 유형이 맞았어? 어떻게 풀었냐?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만 해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자,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풀 때 그래프를 좀 그려볼 수 있으면 그려봐라 라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얘는 지금 그림을 사실 그려야 돼. 잘 봐. 자, 4,2. 자, A점이고요. 0,0 B점이고요. 5,0 C점이고요. 자, 여기입니다. 세 개를 연결한 삼각형이라고 했네요. 자, BC 위에 BC 위에 점 P가 어딘가 있대. 자, 일단 니네가 알아내야 되는 건 P점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빵인 건 알겠죠? 그건 알겠지? 그럼 니네가 알아내야 되는 건 X좌표만 알아내면 돼. 자, 했을 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값이 최소다. 자, 원칙적인 풀이는 그냥 거기 써있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직접 그냥 식을 세워. 근데 AP랑 BP가 자, 고등신환에서는 D1 값이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럼 생각은 P점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대략 아무데나 탁 찍어놓고 X좌표만 계산하면 된다면서 그래서 A, 여기라고 싹 한번 써보자. A 찾으면 답이야. 자, 그러면 좌표는 다 알잖아, 나머지. 그러면 AP의 길이니까 얘랑 4대고 연결한 거겠죠? 자, 한번 보자. BP는 없지? 자, BP는 이거잖아. 그럼 식 세워보자. 사실 식 세우는 게 제일 편해요. 뭘 그러냐면 A,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A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그냥 A의 제곱하면 되죠. 루트 안 쓴 거는 여기 제곱이라서 안 쓴 거야. 알지? 요거는. 자, 그러면 이거에 얘가 최소가 될 때라고 했으니까 전개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20 이렇게 되죠. 또 나왔다. 몇 차식? 2차식. 이건 이제 알아야 돼, 이제 슬슬. 턱이나 졸지 말고, 앉았다며.
나 저긴 암덩어리 자리냐? 여기도 저기만 감 그냥 어디 앉아도 졸린 거야 너는. 석현이랑 저랑 바꿀게요 그냥. 뭐라고? 석현이 그냥 여기 앉아요. 저희가 뒷시간에 바꿔 뒷시간. 네. 더 졸리지 거기 가니까? 네. 그냥 따로 앉아 있는 거 같지? 네. 자, 봐라. 잘 들어. 2차식이지. 2차 함수스럽게 접근했을 때 뭐로 바꾸자 그랬어? 표준형으로 바꾸자 그랬잖아. 왜?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 두 번째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럼 얘가 언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선 일반형스럽게 생긴 걸 괄호 있는 표준형으로 바꾸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자주 나오잖아, 얘가. 그래서 2차 함수 니네가 중3 때 공부했을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봐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데 그거는 그냥 합시다. 자, 2에 a의 제곱 마이너스 4a. 자, 1차 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하면 2에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8이니까 넘기면 12가 되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네. 자, 요것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니까 최소값을 가져. 맞죠? 근데 범위가 어떻게 돼? 범위된다. 값이 어떻게 돼? a가 2일 때가 꼭지점에 x좌표에 있거든. 그때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야? 뒤에 있는 12가 되는 거지.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찾는 거잖아. 최소일 때 a 값. 따라서 얘가 2란 말이야. 정 여기다 돌렸어야 됐네. 잘못 그렸지?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AP 대 CP, BP 대 BP 대 CP니까 자, 2칸 대 3칸이죠? 그래서 2 대 3 비율이 된 거야. 이게 무난하게 푸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내가 푼 것 중에 뭐 하나 안 한 거 있지 않냐? 뭐 하나 있냐? 야, 중학교 2차 함수하고 고등학교 2차 함수하고 차이점이 뭐였어? 수학은 흐름이 중요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도 공부해. 중학교 때는 최대값, 최소값 따질 때 x 범위에 제한이 없었다? 고등학교 수학은 제한된 범위가 있었죠? 얘는 제한된 범위가 없나? a가 굳이 따지면 뭐니? x좌표지. a가 x좌표지. 그럼 a에 제한된 범위가 없나? a가 누구냐? 얘 x좌표잖아. 그럼 p점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요 사이에 있다고 그랬지. 그럼 a의 범위는 0과 5 사이가 되어야지. 그럼 정확하게 따졌을 때 얘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뭐 위에니까 사실은 사이가 아니라 위에라고 했기 때문에 걸쳐도 상관없죠. 그래서 a의 범위가 사실은 이것까지 써줘야 돼. 그래야 완벽한 서술형이야. 자, 근데 꼭지점의 x좌표가 a좌표가 2인데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면 범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꼭지점의 x, y좌표가 무조건 뭐가 돼요? 최소값이 되죠. 그게 2차 함수 수학상에서 공부한 거잖아. 중학교 때는 안 했잖아, 이런 거. 중학교 때는 아래로 볼록이면 무조건 최소값, 위로 볼록이면 무조건 최대값까지만 하고 안 했다고. 또 고등은 범위에 제한이 있다라는 게 하나 추가됐었잖아. 그게 어렵진 않았대, 사실은. 근데 문제 풀 때 봐봐, 적용되잖아. 알겠어? 어려운 문제 다 이래, 나중에. 더 심해지지, 덜 심해지겠네. 알겠어? 알겠죠? 나중에 수학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문제 풀 때마다 할 거야, 이제. 알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 하나 더 풀이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사실 니네가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중선정리 기억납니까요? 중선정리 이거였다? 자, 그림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자, 여기가 중점이야. 기억나, 공식? 그냥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그랬다. 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2배의 괄호 열고 AM의 제곱 더하기 EM의 제곱. 이게 중선 정리였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걸 적용해서 풀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유삼각형에서 바라봤을 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물어봤지. 자, AP 이거고 BP가 이거야. 그럼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매치를 한번 해볼래?
이 그림에서 공식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야.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띄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공식 쓸 수 있겠지. 여기에서 물어본 이게 공식상에서 뭐예요? 이거 물어본 거야. 이해됐냐? 다른 풀이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나중에 니네 내신 때는 이런 게 나와요. 내신용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럼 잘 봐. 얘를 구하고 싶은데 귀찮아. 얘로 대신 구해도 되는 거야. 왜? 통모관계가 성립하니까. 증명은 그때 우리 했죠? 중선정리 증명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이따가 문제 풀 때 또 얘기할 건데 중선정리가 제일 중요한 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도 미지수의 개수를 6개에서 4개에서 3개로 줄이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다. 그쵸? 그런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am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에다가 2 곱한 거랑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m 값은 중점이잖아. 누구의? 얘의 중점이야.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중점이 여기쯤 있겠지. 근데 중점의 좌표는 그냥 구할 수 있죠. 왜요? 4,2하고 0,0 사이의 중점이니까 x좌표끼리 반, y좌표끼리 반이잖아. 그럼 2,1이지. 됐나? 계산할 수 있죠? 혜진아 졸지 말고. 자, 2,1이지. 자, 연결을 해봤어.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 그럼 공식이 뭐였냐?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랑 같습니다가 중선정리였단 말이지. 그러면 식을 세워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생각 좀 하고 식 세우자. 잘 들어봐봐. 일단 원칙적으로 다 세워야 돼. 잘 들어. 다 세워야 되는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을 계산하고 싶은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를 직접 계산하세요가 아니에요. 최소일 때만 물어봤어요. 물론 최소일 때 계산하세요라고 하면은 이거를 구체적으로 식을 다 세워야 되는데 좀 센스 있는 풀이를 하자고 내 말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더한 거에 곱하기 2라고 했는데 a점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럼 생각해봐. 이 점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변하는 건 누가 변해? 이 길이가 변하지. 이 길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도 있고 길이가 변하잖아.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누가 변한다고 했어? PM의 제곱이니까 자, 요 길이가 변하는 거지. 요게 변하는 거지. 요게. 맞니? 공식상에서.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자, PM의 제곱. 다시 말하면 중점에 있는 요 선분의 길이. 이 길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자, 이게 좀 중요하단 말이야. 얘는 변하지 않아. 얘는 변해. P점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얘는 안 변해. 그럼 생각. 얘가 최소일 때를 구하고 싶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두 개가 서로 같대. 얘는 안 변한대. 그럼 관심이 없어. 특징이 없어. 근데 얘는 변한대. 그럼 얘가 제일 작으려면 얘가 제일 작으면 되겠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얘가 제일 작으려면 얘는 값에는 영향을 안 줘. 얘에 따라 변한다는 거야. 근데 얘가 가장 작을 때를 계산하면 누가 가장 작아? 좌변에 있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 최소가 된다고. 물론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게 최소가 되는 거죠. 알겠냐? 자, 그래서 나는 변하는 얘만 계산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거를 알고 풀잖아. 이게 사실 식이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얘가 조금 더 간단해. 왜 그러느냐? AM의 제곱만 식을 세우면 돼.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라며. 얘가 최소라며. 오케이? 그러면 식 세워. 자, 얘하고 얘 사이죠. 맞나요? 그러면 식이 뭐예요? A-2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지. 맞냐? 그럼 언제 최소야? 자체적으로 표준형스럽게 만들어졌죠? 이해됐냐? A가 언제? 2일 때. 누가 최소야? AM의 제곱이 1로 최소인 거지. 그래서 아까 계산한 2가 그냥 떡하니 나오잖아. 됐나요? 얘가 좀 더 우수한 풀이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아직 선생님 때랑 니네 선배들 때랑 좀 문화가 다른 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아 요새. 그래서 심한 문제로 빠져있다. 옛날에는 그냥 주구장창 이런 거 풀었어. 오늘 좀 프린트에 이거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거. 이따가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개를 좀 잘 적어 놓으세요.
자, 다음 거 해볼게요. 17번. 맞은 사람. 자, 갑시다. 보세요. 기대하지 않아, 어차피. 자, 식을 보고 해석한 능력 또 나와요. 잘 보세요. 비슷한 거 한번 해봤는데, 5를 넘겨보자. 그럼 이게 5분의 3a 더하기 2c 이렇게 되는데, 잘 봐라. 3하고 2를 더하면 5거든. 그래서 이거를 3 더하기 2로 쪼갰어. 그럼 내분점, 외분점 공식 중에 누구랑 좀 친할까? 가운데가 더하기 1가 내분점이야. 근데 3대 2 비율로 자 똑같아요. 공식 외우는 방식. 3대 2 비율을 쪼개는데 C점에서 출발해서 A점 방향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거지. 이해됐냐? 말로 할게 이번엔. 자, 근데 얘도 똑같이 된다. 5로 양배를 나눠가지고 똑같이 3 더하기 2가 5거든요. 그래서 분모를 3 더하기 2로 쪼개. 그럼 구조가 또 어때? 출발점이 B야. 도착점이 B야. 몇 대 몇? 3대 2로 내분한 거지. 이해되냐? 그럼 여기다 적용해보자. 적용해보자. 자, 얘부터 얘기해보면 C에서 출발해서 A 방향이라며. C는 누구시냐면 B점의 X좌표예요. A는 A점의 X좌표예요. 그러면 C에서 출발해서 A점 방향으로 몇 대 몇? 3칸 갔다가 2칸 갔다는 얘기잖아. 그게 이점의 X, P점의 X좌표랑 똑같다는 얘기지. EX가 EX잖아. 알겠냐? 그럼 뭐예요? 이 P점의 X좌표가 2대 3 내분점의 X좌표랑 똑같은 거죠. 자, 몇 칸? 2칸 대 3칸 내분하는 점의 X좌표랑 똑같은 거죠. 얘도 똑같지. B는 누구셔? A점의 X좌표, Y좌표. D점은 B의 Y좌표. 자, 이렇게 된 거잖아. 자, 순서가 어때? D에서 B 방향으로 3대 2니까 D에서 B 방향으로 3칸 갔다가 2칸 갔다는 얘기지. 그게 P점의 Y좌표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종합 내리면 뭐겠어요? X좌표, Y좌표가 몽땅 다 2대 3, 2대 3 내분점이니까 P점은 곧 뭐가 되겠어? 선분 AB의 2대 3 내분점이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야, 이거 방식 내가 언제 이렇게 설명했냐? 내분점을 평면에다가 표현할 때 내가 도형의 닮음 갖다가 증명했잖아. 기억나? 그래서 각각의 X좌표, Y좌표를 계산하는 걸 양 끝점의 X좌표, Y좌표를 각각 쪼개가지고 내분점 따로 계산했잖아. 그때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사실 이 공식 썼었죠. 닮으면서 공부했었던 요것도 요거가 같다. 요거 썼었지. 그래서 증명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알겠냐? 그냥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답 나왔어요. P의 정체는 뭐라고요? 선분 AB의 2대 3 내분점이라고 결론이 나온다. 나중에 니네가 현행이 되잖아. 이건 쉬운 문제가 돼야 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알겠냐? 지금이야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걸 많이 안 해봤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두 번 하면 별거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럼 구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거지? AP의 길이니까 자 2대3 길이 배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16cm가 16이 답이죠? 그냥 자, 여기 좀 어려운 거라고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치? 맞춘 사람 18번 없냐? 가자. 자, 그림의 정체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려봤어요. 삼각형이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좀 단계를 이렇게 된 직선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BC의 각 꼭지점에서의 거리가 여기가 10이구나. 자, 여기 순서를 좀 다시 쓰자. ABC
선생님이 도형에서 꼭지점 이름 붙여주는 건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방향은 된다고 했죠? 지금 한 거는 시계 방향으로 한 거야. 이것도 문제되지 않아. 그래서 자 그럼 봐봐. A, B, C에서 각각 이 직선하고의 거리가 수선을 그었을 때, 자 우리 알고 있는 건 사실 이건 알아야지. 중1 때 공부한 거.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하고 직선하고의 거리는 수선 그렸을 때의 거리가 수선 그렸을 때가 거리였죠? 이건 알고 있지? 자 그래서 여기를 수선의 발이라고 공부했잖아. 중1 때. 기억나죠? 이거는 당연히. 자 그럼 A에서 수선 내리고 B에서도 수선을 내리고 C에서도 수선을 이렇게 내렸을 때 10, 18, 14였나? 그쵸? 자 그냥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랬을 때 뭐를 물어봤냐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물어봤대. 자 무게중심 몰라. 그냥 대충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 얘 뭐를 물어봤어요? 직선 L까지의 거리를 물어봤대. 자 그럼 이 무게중심에서 마찬가지로 수선을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어본 거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네. 그럼 이걸 처음에 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를 물어봤을 때 모르는 게 너무 많지. 뭐를 몰라? 좌표 몰라. 좌표 몰라. 좌표 몰라. 심지어 이 L이 어떤 직선인지조차 식조차 몰라. 아 그럼 모르니까 선생님 Y는 AX 더하기 B라고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모르니까 놔도 되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세기 싫지. 하기 싫어지지.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중선 정리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하거든. 미지수를 최소화했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중선 정리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그릴 거야. 그래서 미지수를 최소화하게끔 좀 그려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 직선을요, X축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려. 그럼 잘 봐. 어려워 이거. 근데 아이디어만 알면 진짜 쉬운 문제야. 얘를 X축으로 다시 체인지해서 그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L이라는 애를 그냥 X축처럼 그려. 그럼 이 삼각형이 마치 이렇게 살짝 돌아간 구조가 되겠지? 그걸 이대로 옆에다가 그린 거야.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란 말이야. 자, 거리가 각각 어땠어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8이고, 여기가 14였단 말이죠. 그럼 무게중심은 어디인지 몰라서 막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빨간색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잘 봐라.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바가 G의 좌표가 반드시 존재하긴 하겠는데 X좌표를 뭔지 모르고 Y좌표도 당연히 뭔지 몰라요. 그럼 일단 이 그림상에서 빨간색의 길이는 뭐랑 연관성이 있을까? 얘를 그냥 1사분면점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Y좌표랑 연관이 있겠지. 위아래는 Y좌표, 함수에서 변하지 않은 진리. 아니야? 자, Y좌표를 찾으면 그냥 답이란 말이야. Y좌표, 무게중심의 Y좌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무게중심의 공식은 뭐였어요? Y좌표끼리 더해가지고 3 나눈 게 공식이잖아. 그럼 얘의 Y좌표, 얘의 Y좌표, 얘의 Y좌표만 찾으면 답이네? 근데 잘 들어. 이게 무슨 축이야? X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칸수 10칸이 곧 A의 Y좌표랑 똑같겠지. 이해되냐? 얘의 X좌표는 몰라. 근데 Y좌표가 10이라는 건 알 수 있지. 마찬가지 B의 X좌표는 모르는데 Y좌표는 18인 건 알지. X축으로부터 떨어진 칸수가 18칸인 거잖아. 이해됐냐? 10점에 Y좌표 14칸 떨어져 있는 거지. 다 찾았지. 3개 더해서 반 3으로 나누면 답이다. 됐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보기가 번잡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렸어? 얘를 X축이라고 생각하고 재해석해서 다시 그린 거지. 됐네요. 그래서 더하면은 나누기 3하면은 그러네 14네. 그래서 Y좌표가 14라는 게 나와. X좌표는 몰라. 알 수 없어.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얘들아 이런 거 단순히 풀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뭔가 좀 뭐 감동을 느껴라 이런 거 기대도 안 하고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돼. 어? 아 뭔가 다르구나. 최소한 그런 거 좀 느끼고 넘어가야지. 아이 뭐야 저게. 이런 식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뒤에 줄줄이 또 나오잖아.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이동 이런 것만 한단 말이야 나중에. 알겠죠? 여기에 좀 길들여져야 돼 이제. 알겠지? 선생님이 사실
평면 좌표부터는 실력 따지기를 빼고 싶지가 않은데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애들이 좀 개고생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지금 문제를 4개가 빼줬잖아. 근데 그것까지 다 하고 싶은 게 선생님의 욕심인데 사실 우리가 또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때도 이걸 마무리를 좀 하잖아요. 하루에 4시간 수업하니까 다 할 수는 있어. 근데 걔네들도 방학에 했거든. 근데 해보니까 좀 나만 신나고 애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좀 줄인 거야. 알겠냐? 그래서 그것을 좀 대해석하면은 중요하니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좀 더 바라는 건 내가 빼준 문제, 내 문제는 집에서 한번 풀어보면 참 좋겠지? 풀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선생님이 참 감동의 쓰나미에 눈물을 흘리겠죠. 그치? 좀 해봐 그렇게. 알겠냐?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서 안 한 거야 사실. 한번 해보세요. 내 문제 빼준 거.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하시라고. 날 좀 당황시켜줘. 내가 갑자기 이걸 왜 물어볼까. 공부 좀 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알겠어요? 자 20번 할까요? 20번은 근데 그냥 풀 수 있다 이거는. 이거 안 어렵다. 왜 챌린지로 나는지 사실은 난 모르겠는데. 자, 그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좌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직선 L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3개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인데 자, 그래서 P점이 여기쯤 있어서 수선 내렸더니 길이가 이렇게 돼 있고 자, Q점도 여기쯤 있어서 수선을 내렸어. 길이가 얘랑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얘도 여기쯤 있어서 수선을 내렸더니 길이가 똑같아. 자, 그래서 세 점을 연결해. 자, 그럼 뭐를 물어봤냐면요. 선분 QR의 중점을 C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대요. 그래서 세 개를 또 연결했대요. 자, 그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하여라 라고 해서 자, 그럼 잘 봐라. 잘 봐라. 어려운 거 풀 때 선생님이 상식적으로 외우라고 한 거 적극적으로 써먹으란 말이야. 도구로서 활용하라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외워야 돼 이제 사실. 이제는 알 거야. 자, 삼각형이 있었을 때 M 대 N으로 M 대 N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3개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일치한다 그랬지? 외분을 따라 똑같다 그랬지? 자, 그럼 봐봐라. 삼각형 ABC에서 말해봤을 때 얘는 이 선분의 중점인 건 조건에 있어요. 근데 얘도 중점인 거 아니겠어? 왜? 우리 도형 이제 시험범위 아니십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합동 아닙니까? 왜 합동이에요? 합동인 거 알겠냐? 왜 합동이에요 두 개가? 여기 90도고 여기 90도죠? 그럼 얘랑 평행하죠? 억각이잖아? 그리고 이각하고 이각 같죠? 얘랑 억각으로 똑같겠죠? ASA 합동이지.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똑같이 합동이에요. 자, 그러면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대응변이겠네?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대응변이겠네? 그러면 A점하고 B점은 정체가 뭐가 됐어요? 요 선분의 중점, 요 선분의 중점 되지. 이해됐냐? 그러면 삼각형 ABC는 전체 삼각형의 중점을 이어 만든 삼각형이지. 그러면 이 공식 적용돼야 안 돼? 되죠. 왜? 1대1 내분점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고등의 시선은. 중점이 1대1 내분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공식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ABC점의 좌표를 찾을 필요 없고 문자가 뭐였냐? PQR의 좌표. 자, 다 됐죠? 그러면 라이트 쌤 합시다. 그러면 이거 다 풀고 쉬자 우리. 서빈이는 그냥 진짜 어? 지나게 탔어요. 내가 검사해서 줄게. 이걸요? 니거 3화. 뭐. 결국 준환이의 3화는 구용을 못했어.
열심히 해라 준하나. 어디 있어 다시? 안 올걸? 아 올까? 근데 보통 학원 끊었던 학원 또 가냐? 안 가지 않아? 나 같아도 가기 싫을 것 같은데. 끊었던 학원이 그냥 결과에 어떻게 됐든 다녔던 데를 또 가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새로운 데 가서 적응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근데 그거에 얘네가 제일 쉬었다가 왔잖아. 처음이야. 끊었다가 다시 오네. 왜 왔냐? 물어보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라 그랬지 그때 네가? 아니 다른 데 가면 뭐 네 욕할까봐 듣기 싫어서 왔다 그랬다. 네. 윤석이처럼 될까봐. 아 맞아. 그렇겠지 아마. 잘 왔어. 쉬니까 좋지? 네? 아 좋아. 쉬고 나서가 싫지? 네.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좋아요. 너 진도 그때 엄청 밀렸었잖아. 아 죽는 줄 알았지 따라오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중일 교육방학 때였나? 언제였지? 근데 중일 3화 할 때였나? 네. 기억이 잘 안 나. 3할 때였어. 3화? 네 그럴 거예요. 지금 고등지도 나가는데 쉬는 건 자살의 예사이죠. 말하자면. 못 따라가. 해봐서 느끼잖아. 계속 이래. 겁주는 게 아니라 팩트예요. 열심히 해야 되고. 선생님이 이거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어. 완전. 이것도 사실 아까 풀이 2개 적어준 것도 하나만 책에 없는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책에 있는 건 중선정리 풀이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 만든 건데 근데 대단한 건 사실 아니잖아. 근데 책에 있는 거를 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풀이집을 사서 공부하는 애들도 사실은 있어. 그리고 돈 주고 풀이집 있어요. 2,000원이면 사요. 있어. 2,000원이면 뭐 음료수 값보다 싸잖아. 그걸 사서 공부하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풀이가 진리가 사실은 아니야. 고등과정.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그 책을 만든 사람들 다 수학 선생님이거든. 선생님들마다 가치관이 있어. 근데 그 가치관이 때로는 일부 학생들한테는 안 맞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 이게 중학교 책은 안 그런데 고등학교 책은 내가 봐도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 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고등과정에 되게 많아. 그 선생님은 그런 거를 좀 니네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선생님이 시력 따지게 푸는 것 중에 해설지에 없는 풀이가 꽤 많아 그래요. 5만 원은 나중에 사서 한번 봐.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알았니? 그만큼 생각을 다양하게 해야 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니네들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사고력이 커지죠. 그리고 그 사고력을 딱 고착화하려면 복습을 해야죠. 그래서 까만 노트 준 거잖아요. 까만 노트 다 써왔겠지? 네. 일단 검사할 거다. 아니야? 오늘 것도 다 써오셔야 돼요. 틀린 문제는. 내가 다 풀어줬잖아. 그러면 반 이상은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열심히 하면 돼. 뒤로 갈수록 걱정이야 사실. 여기가 선생님 빨리 하는 애건 안 하는 애건 참 어려워했던 단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 매번 진도 나가면서 계속 고민이야. 어떻게 애들한테 알려줘야 애들이 그나마 좀 덜 힘들어할까. 선생님이 요새 좀 컨셉을 잡은 건 중학교 도형하고 좀 연결지어서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좀 덜 힘들거든. 중학교 도형 풀면은 쉽거든 참. 그래서 뒤에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 할 때도 같이 할 거야. 근데 밤늦게까지 그런 거 생각하다 자. 알겠냐? 뭐하러 새벽 5시까지 뭐 하겠어? 멍 때리다 가만히 모니터만 바라보다가 가만히 있다 자겠네. 그러진 않아. 물론 그러다가 존 적도 있어. 나도 모르게. 근데 그런 거 연구하다 자는 거야. 선생님들 다른 학원 선생님들끼리도 막 같이 만나서 공부도 하고 그래. 너는 그런 거 모르지 사실. 선생님들끼리도 공부해. 친구예요? 친구는 아니죠. 회사 친구인 거지 굳이 따지면. 사회 친구예요. 막 만나서 막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공부하고 막 선생님한테. 그럼 나도 그 선생님 알려줘. 학교 선생님이야. 내가 학교 선생님 알려줘. 못 믿겠지? 근데 그 선생님들은 나를 알려줘. 왜냐면 당연히 그 선생님들이 더 좀 나보단 잘하시겠지. 근데 나도 알려주는 게 있고 나도 그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게 있다는 거야. 오는 걸 하면서 너네들한테 바로 알려주는 거야. 아 이거는 애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싶으면 그런 거를 막 새벽 3시 넘게까지 해요. 니네는 잘 때. 알겠냐?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선생님이 앞에서 특히나 실력 따지기 같은 거 풀어줄 때는 정말 생각 많이 하고 풀어주는 거니까 복습만 해. 알았지? 나를 우러러 봐라 이런 게 아니야.
복습 좀 제발 좀 해. 한 번만 써봐. 그 다음에 까먹어도 돼. 알겠냐? 아니야 직업이니까 자다 일어나도 이런 거 풀어요. 근데 니네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복습만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끝이야. 그 다음엔 안 해도 돼. 물론 더 해야지. 근데 그 이상 바라지도 않으니까 복습만 해. 까만 노트를 생명처럼 여기라. 아시겠어요? 자 합시다 여러분. 자 다 풀어줘야 되냐? 1105번부터 선생님의 초이스 1106은? 아 이것도 힘들려. 아 이거 좀 힘들 수 있겠다. 1105? 해줘? 네. 못 푼 사람 가자. 자 거기 A, B 사람처럼 그려져 있는데 A, B 위치를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점. 근데 A가 P점이 10m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데 자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냐면 P지점에서 출발해서 자 원점 방향으로 몇 초 1m만큼 움직이는데 자 1m/s. B점은 원점에서 Q 방향으로 2m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10m라고 하고 대충 여기가 A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대충 B 지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선분 두 사람의 거리의 최소값이래서 여러분 거리는 항상 직선이에요. 따라서 얘랑 얘를 이었을 때의 거리가 최소일 때를 물어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잘 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지. 그러면 공식을 니네가 써먹으려면 뭐를 알아야 되죠?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야 공식 쓸 거 아니야. 자 근데 얘는 마치 X절편 같은 애 아니겠냐? Y좌표 빵이고. 그러면 X절편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좌표겠지. 그렇지. 근데 A점이 1초에 1m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거기 시간을 물어본 거죠. 거리에 지금 멀어지거나 그럼 시간도 모르니까 시간을 몰라서 그냥 뭐 T라고 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왠지 또 그냥 우리 중학교 중2 과정의 활용 문제 같은 느낌이 좀 나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초 동안 A점이 움직인 거리가 되는데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냥 T가 되겠지. 따라서 요만큼은 10-T가 되겠지. 자 따라서 A점의 X좌표가 10-T가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B점은요. 그냥 B점의 움직인 거리 자체가 곧 Y좌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Y축 위의 점이니까 X좌표가 빵이잖아. Y좌표는요. 초당 2m니까 T초 동안 움직이면 2T만큼 움직였겠지. 더 계산했네요. 거리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D1 공식 써가지고. 자, 써봅시다. 자,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10-t의 제곱 그 다음에 0에서 2t 뺀 거니까 그냥 2t의 제곱이니까 4t의 제곱 되겠지. 자, 그럼 똑같다? 얘가 최소일 때 물어봤죠? 그럼 뭐 계산하면 되겠어? 루트 안에 있는 이 t에 관한 2차식의 최소일 때 찾으면 되겠죠. 그럼 또 나왔네 그분이. 어떻게 바꿔? 전개해서 표준형스럽게 바꿔라. 표준형. 이게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의 식의 가치라니까. 자, 바꾼 거 그냥 써줄게. 할 줄 알 거라고 믿어요. 자, 5에 t-2의 제곱 더하기 80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자, 그럼 의미가 뭐겠어요? t에다가 2 대입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자 이거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최소값이죠. 그래서 80이 최소일 때 최소 거리 80이다. 그러면 루트 80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루트를 써야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4루트. 네 계산하면 4루트 5가 되죠. 다 니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요소수까지만 풀어서 증명 정말 잘하는 거야. 나 생각에. 알겠냐? 과정이 어렵진 않거든. 사실 이런 거. 지금 3학년 애들이 다음 주에
뭐를 하냐면 걔는 곧 예비 고1이잖아. 분방고사를 봐. 네? 분방고사가 뭔지 알죠? 반 나누는 거. 잘 본 애들끼리 합반하는 거야. 시험 범위가 니네가 이미 선행한 거야. 학원에서요? 다음 주. 시험지는 학교 기출 문제로 시험. 고등학교 기출 문제. 범위가 수학 3 2차 함수까지. 수학 3 2차 함수. 아니. 니네도 한번 해볼래? 아니 나 안 해. 경험이나 한번 해볼래? 분방고사는 아니고. 사실 얘네 몇 점 나올지 기대돼. 질문을 못 보면 어떡해요? 아 그럴 리는 없어. 아니 내가 유리하지. 걔네는 배운 지 좀 됐잖아. 얘네는 얼마 안 됐잖아 상대적으로. 걔네는 거의 반년이 넘었는데 니네는 반년은 안 됐잖아. 아, 나중에 뽑아서 난 줄게. 한번 풀어봐. 자기가 자기 실력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야. 야 말로만 듣던 고등학교 기출이에요. 그걸 만약에 풀었어. 80점이 넘게 나왔어. 그럼 마치 그게 뭐랑 같은지 아냐? 예비고3이 수능 그해 기출문제 풀었는데 1등급 나온 거랑 똑같은 거지. 아 그렇게 했다. 너 과장된다? 한 2등급이라고 하자. 1등급 좀 심했나? 뭐 그 정도인 거야. 그럼 얼마나 잘하는 거냐. 응? 선생님이 일화를 잠깐 얘기하면 선생님도 수험생 시절을 보냈잖아. 선생님은 학원을 안 다니니까 어떻게 했냐면 시험지가 교육과정 평가원 가면은 딱 수능 시작 시험 시작했을 때 시험지가 바로 떠요 홈페이지. 선생님은 학원을 안 다니니까 그거를 PC방 가가지고 없으니까 그때도 학원 있었어요? 죽을래? 아니 PC방은 있지 당연히. 그래요? PC방 선생님 곧 중학교 2학년 때 있었어요. 아 중3 때인가? 아 중2 때부터 있었어. 되게 오래됐구나. 그때는 한 시간에 막 5,000원. 1시간에 5,000원이요? 엄청 비쌌지. 나 한 달 용돈이 10,000원인데 못 갔지 나 그래서. 근데 그건 됐어. 뒤에서 구경을 해도 될 거야. 그래서 뒤에서 막 구경했어요. 애들 돈도 많나봐. 막 하루에 막 5시간씩 해. 학교 끝나고. 그러니까 바쁘들이야. 그냥 부럽다. 막 그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게임하러 PC방도 안 갔던 내가 시험지 한번 풀어보겠다고 PC방을 가서 거금 5,000원을 내고. 아니 그땐 저 예비고3 때는 5,000원은 아니었고 좀 싸졌어요. 2,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2,000원을 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험지가 뜨기만을 기다렸다가 새로 고침 계속 누르니까 뜨더라고. 그래서 PDF 파일을 받았어. 그래서 거기에서 출력하면 또 PC방에서 출력하면 또 인쇄 또 돈 또 받아. 네. 1,000원씩인가 받았어. 그래서 뽑아가지고 친구랑 고려대 간 친구가 있었거든. 그래서 친구랑 도서관을 가서 선생님 집 앞에 도서관이거든. 도서관 가가지고 그걸 뽑은 거 갖다가 스톱워치 앞에다가 딱 켜놓고 시험을 딱 봤어. 봤는데 그 선생님 친구는 그때 시험이 80분 동안 봤어야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45분쯤 되고 나서 너무 어려우니까 풀기 싫대. 그래서 집어 던지고 집에 갔어. 근데 나는 나도 어려웠거든 사실 처음에는. 난 80분 동안 풀었지. 풀었는데 이게 선생님 되게 부끄러운 과거예요 사실. 미래한테 얘기하기에는 80분 동안 풀어가지고 딱 시간 정해졌는데 맨 마지막 두 문제를 못 풀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고 나서 그냥 어차피 가채점 하는 거니까 답안지까지 다 뽑았거든 그때. 채점을 했는데 48점이 나온 거야. 1점 맞아요. 80점 만점에 못 본 거지. 못 본 거지. 이거 몇 등급이냐면 4등급, 5등급 나올걸? 대학을 어떻게 가냐 이래서. 물론 아무 데나 갈 수는 있지만 좋은 데 못 가는 거지. 그랬다고. 근데 1년 뒤에 하니까 1등급이 나오긴 했어 선생님. 피나는 노력을 했단 말이야.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니네도 한번 해봐. 나중에 하게 될걸. 그리고 니네도 고등학생 되면 학원을 어딘가 다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학원에서 이거를 안 볼 거야. 그 시간에 불러가지고 하고 해설도 무료로 해주고 선생님들이 다 해준단 말이야. 그럼 니네도 하면은 이때 진짜 좌절 많이 할 거야. 성적이 되게 안 나오고. 그래서 예비고3 됐을 때부터 딱 수능 보기 직전까지 한 근 10달? 11달? 그때가 정말 피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눈만 뜨면 공부만 해야 된단 말이야. 우스갯소리로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까지 게임만 하던 애들도 고3 되면 공부는 해. 왜냐면 안 하면 좀 소위 말하는 망한다는 거 본인도 아니까 그때는 하는데 그렇게 하는 애들은 당연히 안 들겠죠. 해봐. 줄까? 다음 주에 월요일날 수업 시간에 시험 볼 수는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학년 거예요? 고1 거죠. 5일 거만. 학교 기출문제인데 어디 학교 건지는 모르겠어. 나 아직 그 제목만 봐가지고 범위만 봐.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자기가 선행을 더 해도 되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농담이고. 한번 자기 실력 테스트도 좀 한번 해보고. 내가 니네들한테 좀 단원 평가지랑 느낌이 좀 다를 거야. 니네 내신 같은 거, 내신 교재 같은 거 공통 다 풀어보면 시중 문제집에 없는 문제가 꽤 많아. 그거랑 고등학교도 똑같아요. 시중 문제집에 없는 문제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난이도가 되게 어렵진 않은데 그런 것도 해보면 나중에 니네 경험이니까 다음 주에 한번 죽게 한번 해봐. 숙제는 아니에요. 한번 보고 이거 풀만하다 싶은 것만 골라서 풀어보는 거. 그것도 경험이니까 미리 한다고 뭐 달라지겠니? 자, 농담을 좀 해봤고요. 자, 해봅시다. 자,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2,2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 자, 외심이 변 BC 위에 있다. 자, 요거를 좀 해석하셔야 되는데 자, 외심인데 변 위에 있네? 이건 알지 우리? 변 위에 외심이 있을 때에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일 때만이었지? 기억합니까? 자, 그럼 그림 대충 그려보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일단 중학교 외심 내심 성적 모르면 못 푸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BC 위에 외심이 있대. 자, 그럼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할 수 있겠네. 여기가 외심이겠네. 자, 그럼 당연히 여기가 직각이겠네. 됐나요? 자, 이건 우리 할 수 있잖아. 자, 그리고 그 좌표가 자, 얘가 2,1이고 외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공부해보자. A,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림에 딱 눈에 들어옵니까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을 물어봤네. 그럼 뭐예요? 피타고라스의 정이죠. 뭐 계산하면 돼? BC의 제곱 계산하면 답이지. 자, 근데 또 알아야 되는 거. 자, 외심에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한 건 뭐였습니까요? 외심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몽땅 다 같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이해됐나요? 그럼 BC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뭘로 계산해? 중등은 계산할 수 없는 D1 공식을 써서 계산하면 되겠지. 곱하기 2하면 BC의 길이가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얼마냐? 루트 5냐? 이거? 네. 자, 그럼 2루트 5지. 그럼 BC의 길이가 2루트 5니까 2루트 5의 제곱이 다 되겠지. 자, 그래서 20이 다 되겠지. 응? A, B, 뭐를 계산 잘못했지? BC. 아, 얘랑 얘를 해야 되는 게 잘못했구나. 이거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원점이 아니지. 미안해. 자, 그럼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9에다가 4냐? 4. 그러면 루트 13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2배 해야 되니까 2루트 5가 아니라 2루트 13이고 이렇게 되겠지. 50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목표 진짜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다음 시간 되기 전까지 꼭 해야 됩니다. 내 영상을 보고 다시 풀어봐라라는 건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꼭 써봐. 까만 밑에다가. 알았지? 그것만 해도 돼. 자, 풀이를 봐도 잘 모르겠으면 그때는 찾아보세요. 알았지? 채널은 항상 열려있잖아요. 자, 1107번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약간의 아이디어가 좀 가치가 있어서 별표를 하나 딱 쳐보자. 자, 여러분, 중등도형하고 고등도형의 차이는 뭐라 그랬냐면 고등에서의 도형은 핵심이 뭐였어? 도형을 좌표 표면에다가 옮겨 그리는 게 아이디어라고 그랬죠? 자, 그럼 거기 있는 그림을 잘 봐봐.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래. 그럼 전체가 8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2겠네. 그럼 그거는 다 알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점 A, B,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이래요. 일단 이건 뉘앙스가 뭐랑 똑같네? 꼭지점 A, B, C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면 외심이지.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대충 그려봤더니 둔각 같아. 그럼 둔각 삼각형에서의 외심은 외부에 있다며? 그럼 외부 여기쯤 있다고 생각하고 연결했을 때 길이가 똑같은 지점인 거 아니겠네? 중등 시설에서는 이게 다예요. 그쵸? 자, 그때 도서관과 각 중학교 사이의 거리니까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선분 하나의 길이 계산하세요. 됐어, 여기까지? 자, 근데 계산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거리를 계산하려면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얘처럼 D1 공식 쓸 거 아니야. 근데 좌표를 아무것도 모르지. 그럼 미지수 쓰나요? 원칙은 그런데 자 선분도 점도 마찬가지로 기본 도형에 들어가니까 도형이죠. 그럼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옮겨 그리는 게 도등도형의 기본 아이디어란 말이지. 그럼 이거를 좌표에다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점 ABC가 이렇게 있잖아요. 좌표만 알아내면 답이거든. 이거를 축을 이렇게 한번 설정해보자. 얘를 X축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Y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좌표 평면에다가 옮겨 그리고 얘는 지워낸다. 필요 없어. 자, 그럼 이렇게 그렸더니 뭐가 좋아요? A, B, C 순서가 여기가 아니구나. 자, 그러면 1사분면 쪽에 그림이 그려졌는데 A점 자체가 좌표가 자동으로 어떻게 설정되냐면 원점이 되버렸지? 그 다음에 B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칸이에요. 8,0이죠? 얘는 2,2가 되죠.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 옮겨 그렸더니 좌표가 떡하니 설정이 돼버렸죠? 다 구할 수 있겠네. 자, 외심은 여기쯤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구하는 게 외심의 좌표를 알아야겠죠? 얘를 A, B니까 몰라 설정해놨어. P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공식상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 조건에서 PA와 PB와 PC가 같은 지점에 P점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자, 앞에서 늘 많이 했죠? D1 공식 쓰면 루트 들어가니까 귀찮아서 다 제곱 나왔잖아. 자, 그럼 하나씩 세워보자. PA는 자 얘와 얘입니다.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요거죠. 그 다음에 PB의 제곱은 A-8의 제곱 B-0의 제곱 PC의 제곱은 A-2의 제곱 B-2의 제곱 이거죠. 그럼 어떻게 풀어? 연립이차 방정식이에요. 아무거나 두 개씩 짝지어서 풀면 돼요. 알겠냐? 자,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자, PA의 제곱하고 PC의 제곱 갖고 한번 풀어볼게. 이걸로.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아무거나 해도 돼. 요거랑 이거 말 잘못했다. 요거랑 이거랑 미안. 왜 이거 먼저 했냐면 B제곱이 날아가고 그래서 계산이 좀 편리해지거든. 그리고 A제곱도 날아가고 그럼 A가 그냥 나와. 자, 계산하면은 4 나와요. 4 집어넣으면 4의 제곱 4의 제곱 맞죠? 자, A가 4가 그냥 나와.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두 개 짝 지어도 되는데 자, PA랑 PC 자, 이번엔 얘랑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아무거나 해도 돼. 자, 그럼 A에다가 4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B가 -2가 그냥 나와요. 자, 이거 계산일기가 생략할게요. 자, 그럼 P점의 좌표가 4,-2 나온 거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뭐 물어봤어? P에서부터 각 중학교 사해버리니까 이 빨간색의 길이 하나 구하면 되는 거죠? 물론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은 건데 원점하고 하는 게 계산이 편하잖아.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0이지. 근데 이 루트 5가 답이죠. 자, 그리자. 자, 2,3이고요. 자, 0,4래. 자, P점이 여기 있는 거지. 자, 그때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자, 이거 좀 지우자. M 대 N이니까
자,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갔다가 작게 되돌아야 되니까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 Q점이 여기 있는 거라고. 이해됐나? 자, 그러면 OAQ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얘가 넓이가 16이라는 거잖아. 자, 그럼 계산해볼까?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니까 요 비율이 n-n 된다는 건 알겠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n의 비율이 된다는 건 알겠죠? 자, 됐나? 그럼 좌표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Q점의 좌표. 좀 어렵다잉? 봐라. 공식을 쓰면 자, 어떻게 돼요? n-n분의 2,3이에요. 그래요. 자, n-n분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크로스해서 곱하는 거다. 그러면 n 곱하기 0에다가 n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n-n분의 자, m 곱하기 4 마이너스 n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하면 n-n 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냥 얘는 뭐 그냥 쓰자. 자, 그럼 보자. 전체 넓이가 16이잖아. 그럼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 녹색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 B점 기준으로 여기를 쪼갰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삼각형 두 개 넓이의 합과 똑같은 거잖아. 그럼 관계식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두 삼각형이 전체 넓이가 16인데 걔가 2분의 1 곱하기 이 넓이 말하는 거야. 이 넓이요. 얘 넓이 어떻게 계산해? 잘 봐. 얘는 길이가 나와 있어. 여기 B점이지. 0,4지.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여기 4지. 높이는 요 A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파란색 삼각형의 높이잖아. 그럼 그게 이 점의 무슨 좌표? X좌표랑 연관이 있을 거 아니야. 좌우는 무슨 좌표? X좌표. 따라서 이 길이가 2가 된다고. 좀 어렵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자 파란색 삼각형이에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자, 빨간색. 요 삼각형. 어려워. 잘 봐. 그럼 얘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똑같이 4인 거 이해됐죠? 근데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왜 구했는지 생각해야 돼. 빨간색 삼각형의 높이는 이렇게 수선거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 아니냐? 맞나요? 잘 보아라. Q점은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사분면 쪽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일단 Q점의 좌표에 누구랑 연관이 있어 얘는? 좌우는 항상 X좌표. 그럼 Q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얘랑 연관이 있는 거란 말이야. 얘가 높이인데 조심해야지. 양수가 아니지.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지.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여기 n을 안 썼다. 죄송합니다. 2 곱하기 n인데 죄송합니다. n을 안 썼네요.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이 말한 대로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음수죠?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나와? 절대값 계산하는 거 우리 알잖아. 어떻게 돼? 자, 4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이 튀어나오면 마이너스만 없애서 튀어나오면 되는 거냐? 그래서 그냥 m-2분의 2n 이렇게 되는 거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이겼어요? 네? 마이너스 N은 이거? 여기 빵이라서 날라갔다고.
응? 조용히 자. 아 여기 네. n 맞네 n 맞네. 와. 볼에도 까여지는. 맞아 이거 맞아. 아, 죄송해요. 아 잘했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넘기면 12고요. 뭐가 되냐면 n-n분의 2n이 자 약분하니까 6이잖아 6. 자 구하는 거 뭐 계산하는 거냐? n분의 n이다. 자 생각. 이거 정리할 수 있지? 얼마냐? 2n이 6m-6n 되니까 4n은 6m 이렇게 되죠. 8n이다. 8n은 6m 되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n분의 1이야? n분의 1이야? 계산을 어떻게 할래? 이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냥 n은 하고 정리해서 대입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비례식으로 바꿔서 6대 8이다. 그래서 그냥 자리에다가 n자리에다가 6k 집어넣고 m자리에다가 8k 집어넣어도 돼. 아무렇게나 해도 돼 사실. 자 약분하면 4분의 3이에요. 오늘 한 것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웠어 사실. 자,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요. 봐봐. 얘는 대충 그려도 된다. 자, AG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자, 생각해봐봐. 자, 중선을 하나 딱 그렸을 때 2대 1로 내분하는 점, 여기가 무게중심인 건 우리 알죠? 여기. 근데 문제를 해석해봐. AG를 3대 1로 외분하는데 A가 여기고 G가 여기야. 3대 1이면 시작점 A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갔다가 되돌아 왔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점을 물어본 거지. 그 문제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체가 뭐예요? 그럼 그림 그리면 진짜 쉬워. 얘의 정체는 B, C점의 중점이죠. 뭐라고요? 선분 BC의 중점이죠. 자, 해석했다. 그럼 풀 수 있어요. 계산하면은 여기 자 좌표 보면서 하자. 2분의 자 얘랑 더하면 A가 날라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4만 남고 얘랑 더해도 B가 날라가요. 더하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만 남는. 그래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1이라고 나오죠. 자 곱하래요. 두 좌표를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해석만 하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